법에 비추어 본 세상, 세상 사는 법 이어갑니다. 빈정민 변호사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제 공이 국회로 넘어갔죠. 60일 이내에 표결을 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국회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그래도 개헌 열차 출발을 했으니까요. 정부 개헌안 자세히 좀 짚어보죠. 개헌안 내용은 꼼꼼히 살펴보셨겠죠? 네, 아무래도 국민의 한 사람이기도 네, 하고 네. 또 변호사이기도 해서 그쵸. 잘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정부 개헌안에 대한 관심이 주로 권력구조 개편이나 지방분권 쪽으로 쏠려 있고요. 국회에서도 이 부분이 계속 쟁점이 될 텐데,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부분이 기본권 조항 아니겠습니까? 이 개헌안 내용을 다 다루기는 현실적으로 힘들기도 하고요. 이 시간에는 기본권 조항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먼저 개헌안의 기본권 조항 전반적으로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사실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네. 이번 대통령의 개헌안을 보면요. 헌법 전문이라든가 그 말씀하신 대로 기본권 조항에도 제법 변화를 주었습니다. 네. 헌법 전문의 경우에는 이 해당 헌법과 그 헌법에 기반한 국가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 이를테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표현을 넣느냐 마느냐, 네.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참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 개헌안을 보면요, 이 5.18 민주화 운동과 60 항쟁 등 소위 독재 정권에 맞선 투쟁의 역사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보이고요. 네. 또 기본권 조항의 경우에는 사실 꼭 헌법에 명시를 하지 않더라도 기본권은 인정이 되는데요. 예. 그래도 이제 실제 헌법에서 별개의 조항으로 명시를 한다는 것과의 차이는 분명히 있거든요. 네, 네.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기본권을 명시하기도 했고, 네. 또 기본권의 주체를 확대하기도 했고요. 예.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판례와 또 발전된 이론 등을 상당 부분 반영한 개정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내용은 전반적으로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네. 일반 시민들의 그 평가도 조금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법조계의 반응이 좀 궁금해요. 주변 변호사님들이라거나 법조인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전부라고 할 수 없지만 제 주변의 경우에는요. 네. 이 몇몇 세부적인 항목에서 입장 차이가 조금씩 있기는 합니다. 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이 개헌이 필요한 시점에서 또 필요한 사항을 적절하게 담았다. 이런 평가가 좀 많은 것 같고요. 예. 또 아무래도 이게 아직 개정안에 불과하니까 그렇죠. 전체적으로는 좋지만 이제 몇몇 내용들을 지적하면서 예. 이게 과연 실제 국회 통과가 되겠냐 이렇게 걱정하는 변호사들도 예.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결론적으로는 개헌안의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본권의 주체를요, 국민에서 사람으로 넓혔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네, 우리 헌법상 기본권 조항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예. 일단 양심의 자유라든가 네. 평등권, 생명권 등과 같이 이 모든 인간이 가지는 보편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네. 또 다른 하나는 원칙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만 누릴 수 있는 기본권 조항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직업의 자유라든가 예. 일할 권리, 예. 사회보장권 이런 것들인데요. 네. 이렇게 주체적 측면에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이해가 좀 빠르실 텐데요. 예. 외국인이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서 양심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 이건 사실 인간으로서 인정되어야 할 권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정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서 이 외국인이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게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한다고 했을 때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양심의 자유와는 달리 사실 당연히 인정을 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이 보편적인 인간에게 인정되어야 할 기본권과 예. 이 국민에게만 인정되어야 하는 기본권이 대체적으로 나눠진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그런데 현행 헌법을 포함한 이제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헌법 조문을 보면요. 네. 이런 구별을 좀 제대로 하지 않고
대부분 그냥 그 주체를 국민 이렇게 기재를 해왔습니다. 예. 뭐 예를 들면 앞서 말씀드렸던 양심의 자유의 경우에도 뭐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뭐 이런 식으로. 예,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네. 뭐 그렇다면 외국인에게는 양심의 자유가 없단 말이냐? 예. 뭐 이런 의문이 더 나올 수 그러네요. 있는. 네, 예. 네, 네. 뭐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기본권의 성격에 따라서 네. 인간 혹은 국민으로 헌법 조문 자체를 명확히 구분을 하겠다는 그런 시도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것은 이제 지금까지의 실무와 학계의 연구 결과를 반영한 좋은 시도로 보입니다. 뭔가 애매했던 부분이 확실하게 정리가 되는 느낌인데 이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근로라는 용어를요. 노동으로 수정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네, 사실 이 부분도 뭐 과거부터 좀 꾸준히 지적이 되던 부분인데요. 예. 뭐 사실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네. 근로라는 말의 뜻은 이 말 그대로 풀이하면 부지런히 일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네네. 반면 노동이라는 것은 국어 사전적으로는 뭐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육체적, 정신적 노력을 하는 행위 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삶을 생각해 보면 사실 이 어떻습니까? 근로자일까요? 노동자일까요? 노동자가 맞겠죠. 네, 그렇죠. 예. 노동자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다고들 합니다. 네, 네. 그런데 왜 굳이 근로라는 표현을 썼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네. 이 노동이라는 말의 뉘앙스가 이 뭔가 좀 뭐 사용자나 이 국가에 대해서 대립적이거나 투쟁적인 느낌을 준다. 사실 이런 이유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굳이 근로자라는 표현을 써온 것이죠. 예. 하지만 이제는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향유한다는 차원에서 노동 혹은 노동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립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뭐 일부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뭐 사회주의 혹은 뭐 공산주의 냄새가 난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하는데요. 예. 뭐 개인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국어사전에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자, 이렇게 변호사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단순히 용어를 바꾼다는 것이 단어만 그냥 바꾼다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노동권 강화에 대한 내용도 담겼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용어 변경과 더불어서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공무원의 노동 3권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예.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은 네. 이 헌법에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수준의 임금 지급 노력 의무를 명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고용 안정과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국가의 정책 시행 의무도 신설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이건 앞서 말씀드린 노동이라는 용어의 사용과도 관련이 있는 것인데요. 네.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이라는 말을 헌법에 명시를 했고요. 노동자의 단체 행동권에 관한 규정도 좀 더 명확하게 했습니다. 예. 아울러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노동 3권을 인정하도록 하고 예. 현역 군인 등과 같이 이제 법률이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네. 앞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 이 규정이 신설됐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네, 뭐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예. 사실 이제 이 헌법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모든 법들의 어떤 원칙을 규정한 뭐 법 중의 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이 헌법전의 내용이 굉장히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고요. 네.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헌법에 규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특정 권리가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얼마 안 되는 헌법에 명시를 했다는 것은 그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가치로 생각을 하겠다. 이 가치를 특히 보존하겠다. 좀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이라는 이 원칙을 헌법에 명문화할 경우에 네. 과연 이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더 나아가서 저런 내용을 굳이 얼마 안 되는 헌법 규정에 넣을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의 반론이 있습니다. 예. 더구나 이 내용이 헌법에 명시된 나라들을 보면은 예. 뭐 전 세계에서 4개국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아, 그래요? 네, 그리스, 아르헨티나, 포르투갈, 멕시코라고 합니다. 사실 이 나라들은 우리가 이제 흔히 관심을 가지는 그런 나라들이라고 보기도 조금 힘들죠.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헌법에 규정을 했으니까 특별히 보호는 해야 할 텐데 네. 그러면 동일 가치 노동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가? 예를 들면 육체 노동자의 노동과
뭐 정신적 노동, 뭐 의사 선생님을 한번 들어볼까요? 예. 의사 선생님의 노동을 어떤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해야 하는가? 뭐 가치 평가 자체가 가능하기는 한가? 그렇죠. 예, 뭐 이런 정도의 이제 반론이 있고요. 예. 또 평가가 된다 하더라도 그 가치대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 임금 상승이 또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느냐, 예, 그런 우려도 있고요. 예. 부정적인 입장들은 이러한 점들을 논거로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는 이야기이긴 해요. 네. 다만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 어차피 헌법이라는 것이 그 나라 헌정 질서의 이념과 방향을 제시하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인데요. 그래서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지급이라는 원칙을 우리가 정말 중시해야 할 가치라고 합의가 된다면은 네. 뭐 헌법에 못 넣을 이유는 없겠죠. 그리고 구체적인 부분은 헌법의 위임을 받는 법령에서 정하게 될 테고 네. 그 과정에서 이 헌법 이념의 가치를 살릴 수 있도록 토론과 어떤 논의를 거쳐서 제도를 만들면 되기 때문에 네네. 뭐 헌법에 규정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뭐 그렇게 앞서서 걱정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네, 너무 앞서가서 우리가 걱정부터 하면 안 되겠군요. 자, 그리고 이번 개헌안 가운데 가장 큰 호응을 받는 게요, 이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좀 강화한 부분입니다. 바로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그리고 국민 발안제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국회가 이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 조사할 때마다 매번 최하위 꼴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국민들이 국회에 대한 불신이 참 큰 상황입니다. 이런 국민의 마음을 좀 반영한 것 같은데, 자, 이 국민 소환제, 국민 발안제 실제로 시행이 된다면 어떤 게 가능해지나요? 네, 일단 우리나라를 비롯한 뭐 대부분의 이제 뭐 선진 국가들이, 뭐 선진국이라는 표현 좀 그렇네요. 어쨌든 예. 대부분의 나라들이 예. 채택하고 있는 것은 소위 대의제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 대의제라는 것은 그야말로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국회의원과 같은 특정인들에게 대신 행사하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이 국회의원들이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현대 민주국가에서는 제한적으로 국민이 직접 주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국민의 직접 참여 제도는 크게 국민투표제도, 그리고 국민소환제도, 국민발안제도, 크게 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예. 지금까지 우리는 국민투표만 도입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헌안에서는 좀 파격적으로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도 도입이 되었습니다. 네. 국민소환제란 일정 수 이상의 국민 의사가 모이면 한 번 선출한 국회의원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 즉, 한 번 부여한 신임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국민소환제는 우리 헌정사에서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고요. 네. 만약에 이 개정안이 확정이 되면 최초로 시행이 되는 그런 정말 것입니다. 파격적일 것 같아요. 네. 네. 예, 그리고 이제 국민발안제라는 것은 원래 이제 정부나 국회의원만이 이 법률을 발의할 수가 있는데요. 네. 법률안을 발의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 권한을 일정 수 이상의 국민들에게도 주는 것입니다. 우리 헌정사에서는 1954년에 딱 한 번 도입된 적이 있는데 예. 실제 시행된 적은 거의 없고요. 아, 그렇군요. 예, 만약에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은 현재 청와대 청원과 같이 일정 수 이상의 국민들이 모여서 의견을 모으게 되면은 네. 한 번 선출한 국회의원을 파면할 수도 있고 또 특정한 내용의 법률을 제정해 달라고 이 법률안을 발의도 할 수 있게 그렇게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정부의 개헌안이 공개가 됐지만 사실 개헌의 길이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야당에서는 극렬하게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야가 좀 극심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될까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를 보면요. 네. 쭉 보면은 네. 이 개헌 과정이 순탄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사실. 예. 잠시 하나씩 말씀드려 보면요. 이 재헌헌법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당시 이제 미 군정하에서 단독 정부 수립 여부를 놓고 양측이 다투다가 이제 결국 재헌헌법이 제정이 되었죠. 네. 예, 그리고 이제 2공화국 헌법의 경우는 4.19 혁명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3공화국 헌법은 다들 아시겠지만 5.16 군사 쿠데타의 산물이죠. 네. 그리고 4공화국 헌법은 긴급 조치를 통해서 유신 독재가 이루어지고
또 그것의 산물입니다. 네. 자, 5공화국 헌법은 어떻습니까? 5.18 민주화 운동을 유혈 진압한 후에 그렇죠. 독재 정권에 의해서 이제 강행이 된 헌법이고요. 네, 네. 현행 헌법 역시 60 항쟁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이번 헌법 개정도 이런 역사에 비춰봤을 때 네. 결코 순탄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네,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정치 풍토도 많이 개선이 된 상황이고 예. 또 헌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합의가 있는 상황이니만큼 부디 이번에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좀 개정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네, 네. 뭐 항쟁이나 투쟁이나 이런 거 없이 그렇죠. 예, 합법적인 절차 안에서 네. 개정이 이루어졌으면 하고요. 예. 뭐 격렬한 토론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논의를 거치는 것은 좋지만 네. 좀 쓸데없는 트집을 잡거나 아니면 뭐 소위 색깔론을 들먹이면서 정치 발전을 저해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네. 사실 작년 이맘때쯤만 해도 모두가 한 목소리를 냈었어요. 개헌에 대해서는. 그렇죠. 근데 불과 1년이 지나고 이렇게 목소리가 달라질 줄은 몰랐습니다. 어쨌든 정부가 발의한 개헌안에 대해서 오늘 세상 사는 법에서 한번 하나하나 좀 기본권이 강화된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빈장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